그 어린아이가 방에 있을 때 밖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죽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자체가. 일단은 그 대화법이 달라지고 또 남편을 대하는 관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아내분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아이 역시 엄마 아빠가 항상 짜증난 상태가 아니라 두 분이 좀 여유로운 상태니까 본인 의사표현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무뚝뚝한 아이였는데 엄마에게 다가와서 먼저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엄마가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쁨의 충격을 받았대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세상에 현명한 어른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우맘달에 특별한 게스트분이 와주셨어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전하시는 행복한 남편 연구소의 안유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 행복한 남편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안유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 현재 어떤 활동 좀 하고 계신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부부관계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무료 특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는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술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책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소장님? 맞아요. 오. 앞에 잘 네. 나와 있는데 네. 더 나은 피그를 선택하라 라는 책이고, 인간관계에 다루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전에 제가 교육할 때 교재로 쓰던 책을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나오게 된 책인데, 왜 결혼 사이인데 갑자기 인간관계가 나올까, 이런 질문들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정확한 답변은 결혼이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관계 규칙들을 알지 못하면 힘들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오게 된 책입니다. 오, 결혼이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다. 네,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또 그런 가정에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열심히 또 알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좋았던 부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3분을 뽑아서 책 선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더 나은 피그를 선택하라 이 책과 저희 소장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부부 대화 수업 할인권, 무려 25% 할인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유익하게 보시고 댓글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3분 뽑아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어제보다 더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그렇게 전하게 되신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좀 단순해요. 왜냐면 제가 관계가 좀 안 좋았었는데 관계 개선되고, 아, 결혼하는 게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큰 행복이 있구나 정말 몸소 느꼈거든요. 지금 불행한 부부들을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들이 정말 느껴야 될 기쁨이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고 싶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또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마음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거기 때문에 정말 부부관계 회복하는 게 세계 평화가 아닐까, 이런 꿈을 꿉니다. 저 너무 좀 공감하는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일상 대화를 하는 거를 들을 때 그때 제가 되게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느끼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더 클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인데도 내가 방에 있을 때 엄마 아빠의 따스한 이야기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방에 있을 때 밖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아이가 진짜 그 방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죽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 정말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되는 거는 부부의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 중에 초등학부모님들 대상이 많이 계시나요?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예비부부부터 70대 부부까지 다양하게 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갈등이 많은 시기는 요 초등 엄마 아빠들이 가장 갈등이 큰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보통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학교 대인관계 잘 하지 못하면은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리 좋은 놀이치료 선생님 만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엄마 아빠의 시간이 좋지 않다면 사실 그 2시간이 저는 되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도 아이들을 놀이치료도 보내고 있지만 아무리 보내도 얘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안 좋아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교육을 들으셨었는데, 일단은 그 대화법이 달라지고 또 남편을 대하는 관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아내분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좀 편안해지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대할 때도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아이 역시 엄마 아빠가 항상 짜증난 상태가 아니라 두 분이 좀 여유로운 상태니까 본인 의사표현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무뚝뚝한 아이였는데 엄마에게 다가와서 먼저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엄마가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할 때
때 기쁨의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 부부관계 달라지는 게 아이들 정서에 엄청난 영향이 있구나. 저는 좀 들으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 아이가 와서 안겼을 때 충격이라고 했던 그 말도 되게 가볍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런 수업, 공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 중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느끼신 그런 어머님들도 계실까요? 대화법이라는 게 꼭 부부 대화법이라고 부부에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 한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대화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막상 본인이 할 줄 모르니까 그 목적으로 오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 어머니 자체도 처음과 마지막 통화했을 때 대화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들으면서도 되게 공격적이시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무섭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되게 상냥하시고 따뜻한 부분들이 많아져갖고, 저와 대화도 그렇게 차이가 커졌는데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렇게 이 대화법이라는 게 정말 부부관계 개선을 넘어서 아이들에게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가족이 주말이면 항상 어딜 가자는 문제로 늘 싸웠었는데 지금은 저와 함께 배운 방법으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 대화는 이야기 들었을 때 좀 되게 뿌듯함을 느끼죠. 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남편들이 생각보다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또 기억에 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저는 엄마들일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들이 아이들 관심이 더 많으니까요. 가정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면서 노력하시는데, 아빠가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랑 아이가 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해보고,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아빠들은 항상 뒷전에 있거든요. 늘 지켜보는 입장이고 뭔가 끼려고 해도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늘 남편이 약간 뒷전인 내용도 있고, 뭐 조금 유치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한테는 소고기 구워주면서 아빠 반찬은 그냥 뭐 도시락을 먹는다던가, 근데 그럴 때마다 아빠들이 나 진짜 왜 살지? 나 뭐하러 이 결혼을 하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남편분들이 좀 원하는 대화는 좀 어떤 대화일까요? 사실 남편과 아내들이 원하는 대화의 그 유형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건 사실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아내를 최우선시해 주는 거. 나한테 당신 제일 중요해. 아, 당신이 네. 최고야라는 말이 듣고 싶은 맞아요. 거구나, 네. 아내분들은. 그런 표현을 받을 때 아내분들이 진짜 부드러워지고, 남편들은 역시나 인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환영해주거나, 또 이런 공부를 할 때도 한 번씩 여보 덕분에 우리 아이랑 되게 멋진 시간 보내고 있어, 고마워, 이 한마디만 해도 이 남편들이 진짜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짠하죠? 그러면은 소장님은 가정에서 우리 아내분과 좀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지. 보통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가 있으면 행복한 부부는 몇 대 몇으로 대화를 할 것 같으세요? 1대1. 1대1? 1대1. 그러면 사이 안 좋아질 겁니다. 좀 헷갈리죠? 네. 한 5대1, 한 7대1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20대1이에요. 심지어 행복한 부부들은 싸우는 순간에도 5대1의 비율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뭐 항상 뭐 예쁘다, 맛있다, 청소하는데 너무 애썼다, 이러고 힘든 거 어떻게 했냐, 늘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툴 일도 없고, 또 이 모습을 본 아이는 딱 보면은 이렇게 정말 씩 웃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점은 아이가 그 단어를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가 참 감사한 게 다른 여타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말을 좀 예쁘게 해요. 우리 소장님 아까 초반에 결혼 초기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이가 좀 안 좋으셨나요? 네. 참 안 좋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참 쑥스러운데, 결혼 한 달 됐을 때 아내가 저한테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속았어.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역시 아내 탓을 했어요. 너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너는 상담까지 공부해놓고 왜 말이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되게 비난과 방어적인 대화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역시 대화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말이거든요. 밥 먹었냐는 말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말을 요청할 때도 그렇고, 속상한 말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결국 이 말의 상호작용을 잘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해서 대화법들을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해야 내가 원하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 대화가 함께 오고 가다 보니까
관계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죠.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말투, 화법 이런 게 사실은 영향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저는 진짜 많이 와닿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들면서 지금 행복한 남편 연구소인데 남편분이 조금 더 가부장적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있으신 가정도 있잖아요. 좀 그런 가정은 어떤 것 같아요? 소장님 보셨을 때? 일단 가부장제가 좀 우선시되는 아빠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밖에 못 배웠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가부장적인 가족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이 아이가 보고 배운 게 그 모습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했으면 바꿨겠죠. 근데 그걸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게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뭐가 편할까? 가장 큰 이유는 이 가부장 제도가 남편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몰아줘요. 집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 가장 이런 단어들이 남편에게 굉장히 큰 뭔가 책임감과 그치 나 가장이지 이런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 대화법을 배울 때 이런 부부들이 가끔 신청하세요. 근데 그때 이 아내분들이 평소에 남편들에게 충족되지 않았던 인정과 그런 감사의 표현들을 늘리게 되면 이 남편 입장에서 굳이 가부장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70대 부부가 신청하셨는데 남편분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점점 유해지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정말 이 대화가 사람을 정말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70대 할아버지도 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저도 신기했어요. 우리 소장님이 지금 많은 부부를 만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조금 이건 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지만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부부관계를 개선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뭔가 계속해서 이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집착이 되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자꾸 보상받으려고 하고 결국엔 이 노력이 남편에게는 또는 아내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상대방한테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있지 않은.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다만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좋아지는, 내가 더 성숙한 말을 하는데 집중해보자 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상 아이에겐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오히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 내가 더 멋지고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해본다면 서로의 부담도 줄이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등 자녀를 둔 어머님, 아버님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는다.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너무 못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발감이 들 것 같거든요. 엄마, 아빠도 맨날 싸우면서 나보고만 사이좋게 지내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정말 모든 걸 부모님께 배우거든요. 관계를 맺는 것도 엄마한테서 배워요. 맞아요. 그래서 주 양육자, 특히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는 사람들을 대할 거고, 이 엄마가 아빠한테 대접받는 방식대로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결정하는 선택은 결국 우리 엄마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결국 부부관계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아이를 향한 그 관심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남편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훨씬 더 편안한 관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정말로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었고, 그렇게 또 우리가 같이 선순환을 이뤄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눠주신 거에 대해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